박사님, 우리나라의 그 자살률이 불명예스럽게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이 자살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 사회적으로 이게 큰 걱정거리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까지 덩달아서 많이 자살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유명 인사들, 또 청소년들이 우상으로 삼는 연예인이나 뭐 운동선수들, 이런 분들도 자살하니까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가지는 그 괴로움들, 이거는 세월이 간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슴에 박힌 채로 가는 거고, 결국 이런 현상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관의 그 잘못된 부분들 때문에 오는 현상이 제일 크고요. 이게 생명이 어떤 것이고 왜 살아야 되느냐, 또 힘들 때 어떻게 버텨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또 논문도 많지만 이걸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요점만 몇 가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자살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점이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물론 지자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명 존중이라든가 자기를 사랑하기, 여러 가지 상담들, 창구들을 만들어 놓는데, 이게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도 사실 무엇 때문에 이 생명을 존중해야 되느냐. 평생 한번 그냥 살고 죽는다면은, 그리고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면 굳이 이 힘든 거를 버텨나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그 운동을 하는 주체들이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죠. 자살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는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결국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생명이 뭐고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최신의 많은 연구 결과라든가 과학적인 접근으로서 생명이 뭐냐, 죽음은 뭐냐, 과연 영혼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는 것. 그래서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직 결론을 누가 딱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인간에게 영혼이 존재하고 또 삶이라는 게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고생은 고생대로, 또 행복은 행복대로 어떤 하나의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많이 있고요. 또 치료를 하다 보면은 환자들의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러한 의미를 가진 많은 사건이나 상처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자신이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는 치료의 과정들을 우리는 가능하게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피상적으로 모든 걸 보고 단순하게 비교를 하게 되고, 괴로움이 왔을 때 그 괴로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뱉어버리는, 그리고 피해버리는 이런 충동적인 문화가 팽배해서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학의 분야에서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들, 아니면은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이런 새로운 그 생명에 대한 과학이나 데이터, 또 연구 결과들을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영속적으로 영혼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청소년들에게도 확실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충동적으로 모든 걸 끝내는 것이 문제의 해결도 되지 않고, 또 그것이 오히려 더 힘든 과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하는 걸 알고 묵묵히 버텨나가는 하나의 바탕이 될 수도 있죠. 자살자의 가족들과 친지들의 충격이 자살자로 인해서 상당히 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게 사실은 별로 그렇게 강조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간과되는 문제죠. 근데 사실 이제 자살한 사람은 죽음의 너머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죽음의 무게는 온전히 가족들이, 또 가까운 사람들이 짊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주위 사람들은 처음엔 좀 동정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세월이 가면 잊어버리고 낫겠지 하면서 이제 무관심해지는데,
당사자들은 그게 아니죠. 그 상처가 안에 박혀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신음하고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슴에 칼을 하나씩 꽂고 떠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고 자제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처들은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더 치료라든가 이 죽은 사람과 자기의 관계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상담이나 또 내면을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치료들이 필요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자살자의 가족 중에서는 한 30~40%가 본인들도 자살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큰 사고가 나고 나면 그 유족들이 몇 년 지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본인들이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사실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자의 그 남은 가족들을 돌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고 본인들도 그냥 이것을 극복하고 의식적으로 누르거나 잊으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의 도움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떠난 사람에 대해서 자꾸 잊으려 하고 그것을 지우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가족들끼리라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하면서 이 짐을 가볍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가족들도 삶이 딱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영속적인 하나의 그 흐름 속에서 이 삶도 진행이 되고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불행히도 그런 식으로 삶을 마감했지만 이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넓고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이걸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